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봉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항이 5,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끝났습니다. 일반항을 구해야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n에 대한 1차식 1차 계수가 공차다. 이런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공차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엔 됐고요. 초항이 5, 1을 집어넣을 때 5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8 이렇게 쓰면은 일반항이 얻어졌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섯 번째 항을 구해달라. 마이너스 3, 6, 18, 8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갖는 성질에 대해서 언급했으니까 잠깐 그쪽 공부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가볍게 마치고 넘어갑니다. 2번 문제 시작합니다. 사인, 코사인, 삼각비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사인 3분의 17파이 3분의 17파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각도네요. 3, 4, 12 그렇군요. 사인 제가 왜 3, 4, 12를 외쳤습니까? 4파이 빼버려도 되죠. 한 바퀴 열심히 돌아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3분의 5파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각을 좀 표시해 가면 되겠죠. 단위원에서 자 3분의 5파이는 어디쯤입니까? 이쯤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쭉 그었을 때 y값. 자 여기는 그러면 이게 이제 3분의 파이 형태니까 여기 형태랑 또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사인은 y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하면 결과를 구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코사인 6분의 5파입니까? 코사인 6분의 5파이. 단위원 역시 열심히 그리고요. 6분의 5파이 표시하고요. 코사인 x값 표시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쪽에 이제 6분의 파이 형태를 이용하면 되니까 역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개의 값을 이제는 이제 계산해달라. 마이너스 루트 3 나오면 되겠죠. 간단한 삼각비 풀어가는 거니까 실수 없이 잘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그냥 점수 확보하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3번 시작합니다. 세 숫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볼 거 없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 등차 중앙을 대해서 이제 언급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가운데 거 2배는 양쪽 거를 더하기 하십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세 숫자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역시 또 등비 중앙 형태에 대한 항목이 되겠군요. 가운데 거 열심히 4x 제곱을 하게 되면 양쪽 거 2배의 y 플러스 양쪽 거를 열심히 곱하게 하라. 여기가 이제 2y 플러스 2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2y를 대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4x 제곱은 2y의 x 플러스 12의 14 이렇게 처리됩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4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요? 1, 4의 2, 7, 8 이렇게 되는군요. 된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x값이 나오는데 x값이 0보다 또 크다는 부분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두 개의 값 중에서 x값은 2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x값이 2가 결정되게 되면 14의 y값은 7이 되는 건가요? 자 x값 y값이 얻어졌습니다. 이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x 플러스 y요? 27 그러면 이제 정답은 9 처리됐습니다. 자, 등차 수열 문제 풀어갈 때 등차 중앙, 등비 수열 물어갈 때 등비 중앙. 가장 기본적인 항목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가운데 거 2배, 양쪽 거 합, 가운데 거 제곱, 양쪽 거 곱. 잘 기억해서 풀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그 이후 부분에는 이제 연산하는 거니까 잘 하리라 믿으면서 3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주기가 파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알아봐야 되겠군요. 자, 기억이요. 원래 사인 주기는 2파인데 x 앞에 개수가 있으니까 2로 나눠서 주기 파이. 파인 거 찾는 거죠. 맞습니다. 니은요. 코사인 주기는 2파인데 x 앞에 개수가 2분의 1 이렇게 쳐니까 이건 4파이가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다음은요. 디귿이요. 디귿 이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탄젠트는 애초에 주기가 파이가 됐었죠. 그렇다면 그냥 파이입니다. 고맙습니다.
됐고요. 오, 이거 리을이 좀 골치 아픈데 리을은 어떻게 하죠? 자, 값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x 값이 파이보다 크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코사인에 이걸 이제 x 마이너스 파이 이런 형태로 풀어가면 되겠고, 평행이동은 주교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 x 값이 파이보다 작으면은 코사인 이제 부호를 바꾸는 건데, 자, 부호를 바꾸는데 마이너스 x,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파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코사인은 y축, 근본적으로 y축 대칭이라서 코사인 이 부분은 다시 x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바꿔가는 거니까 결국은 똑같은 그래프가 되잖아요. 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주기가 여전히 2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음 됐습니다. 미음은 뭡니까? 탄젠트는 파이를 절대값을 붙여도 주기에 변함이 없죠.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는데 절대값을 하더라도 이게 뭐 올라가서 그리더라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기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파이 됐고요. 그 다음 비읍이요. 사인 그래프. 원래 정상적인 사인 그래프는 절대값을 붙이면 이렇게 돼서 주기가 파이로 줄어드는데 이거 파이가 되긴 하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그래프가 아닙니다. 사인 그래프를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표정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2파이, 4파이 이렇게 해서 그려 가는데 됐습니까? 이걸 절대값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 부분은 거기서 보자. 이거 어떻게 잘못 그렸죠? 계속 더 많이 올라갔다 와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여기 중에서 반복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문제가 달리 그냥 주기가 여전히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또 안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개가 되나요? 3개가 되나요? 야, 이거 주기를 왕창 많이 이렇게 해놓고 질문을 나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 모양을 이제 조금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살짝 이제 아래쪽 부분에서 관여가 돼 있는데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죠. 요것도 나름 재밌었고, 탄젠트는 뭐 기본적인 이런 항목 형태니까 요건 됐고, 비읍이 나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냥 정상적이라면 이게 꺾고 올라가서 주기가 파이 되는데 이 녀석은 올라가더라도 뭐 그래프에 뭐 흠집 하나 안 하고 그냥 주기가 여전히 이제 파인, 2파인 그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4번 해설 마칩니다. 5번 시작합니다. 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a, b, c, d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값 양수, c값 범위가 좀 주어져 있네요. 자, 최대가 1 되고 최소가 마이너스 3 된다. 다시 얘기하자면 뭐 진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폭이 마이너스 3에서부터 1이다. 뭐 진폭이 뭐 4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a 값은 2 이렇게 해서 가볍게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고민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원래 주어진 식에서 그러면 진폭이 2가 된다는 얘기는요, a 플러스 t 한 이 결과가 최대값이 돼서 1이 돼야 되고 a 마이너스 a 플러스 t 해주면 최소값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뭐 하나만 잘하면 되겠죠. 값을 알았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d 값은 또 마이너스 이렇게 결과를 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뭘 봐야죠? 주기를 봐야죠. 자, 이렇게 주기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주기는 2파인데 지금 x 앞의 계수가 뭐가 되어 있죠? x 앞의 계수 b 되어 있으니까 b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기가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b 값이 또 2라는 것도 구했습니다. 자, 하나 둘 다 구해져 갑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좀 한번 좀 써볼까요? y는 a가 2였으니까 2 sin bx의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저 c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 편리한 거 뭐 하나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뭐 4분의 파이 이런 거 있네요. 4분의 파이를 대입합시다. 2배의 sin 4분의 파이를 대입하니까 2분의 파이 빼기 c 마이너스 1 결과 마이너스 3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면 뭔가요? 1사분면이라는 얘기죠. 각변을 하게 되면 그러면 코사인 C 이런 결과가 마이너스 1 처리되겠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각도를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그럼 C 값은 파이가 돼가는 건데 됐습니까? 파이 C 값의 범위가 만족하나요? 자,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이제 열심히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A, B, C, D 계산 1 곱하기 해달라. 여기 있습니다. A 값이 2였죠. A 값 2, B 값 2, A 값 2, B 값 2, C 값 파이, D 값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다면 마이너스 4파이 해서 결과를 얻으려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파이.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요것은 뭐 이렇게 그래프를 공부하게 되면 모든 학교에서 이제 다 나오는 그런 패턴인데 이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t 이런 형태가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항목들은 뭐죠? A 녀석은 최대 최소와 관련돼 있고 물론 이제 주기하고 관련돼 있죠. 진폭 이렇게 얘기됩니까? 자, B 값은 주기하고 관련돼 있고 C 값은 x 평행이동, D 값은 역시 y 평행이동. y 평행이동인데 y 평행이동 한다는 얘기는 최대 최소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은 일반적으로 a 절대값 플러스 t 해주면 최대가 되고 마이너스 a 절대값 t 해주면 최소가 되겠고 주기는 원래 주기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게 주기 이렇게 되는 것이 이론이었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좀 이론 좀 되짚어 봤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을 그래프 이제 적용해서 풀어간 거 뭐 여러 학교마다 자주 이제 시험범위 들어가면 출제되는 거니까 아마 많이 다뤄봤을 겁니다. 확실하게 공부해서 점수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꼼꼼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요게 두 개를 곱하기 했다. 2항하고 9항을 곱하기 했다. 뭐 일반항 그대로 쓰면 되죠. AR에 8제곱이니까 합치면 9제곱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이걸 열심히 곱하기 했더니 8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로그 밑이 2인 상태에서 A1, A2 이렇게 뭐 열심히 더하기 한다고요? 그래서 로그 얼마입니까? 밑이 2인 상태에서 A에 10항까지 이렇게 더하기 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더하기 한다는 이야기는요, 로그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녀석들을 우리가 이제 다 진수 부분을 이게 곱하기 간다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등비수열 합이니까 요 계산 부분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를 일단은 10번을 곱하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1부터 2에서부터 쭉. 자, 됐습니까? 10항이 AR 9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의 10제곱, R의 45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된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은 로그 2에 A의 10제곱, R의 45제곱을 계산해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5가 공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로그 2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제곱에 R에 5, 9, 45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아유, 요게 나온 이유가 있었군요. 교묘하게 처리됐습니다. 이 계산 결과 8이었죠? 자, 그래서 8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3으로 또 처리가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15 이렇게 나와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등비수열, 이거 특별하게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어떻게 이제 연결시켜가나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등비수열 일반항이 AR의 n-1승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열심히 두 개를 곱하기 해서 결과식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 로그 자 더하기 때문에 쫄 필요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항목 진수 부분 가지고 곱하기 계산됐을 때 그 부분만 계산해서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결과가 나왔고 그 부분이 이제 공부한 거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연결돼가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산수 연습시키는 문제로서는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도 좀 꼼꼼하게 그래도 이제 좀 다룬 경험이 있어야 주어진 거 하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당황하지 않고 좀 잘 처리할 수 있겠죠. 자, 복습 그래도 조금은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6번 마무리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십시오.
사인 제곱의 코사인이다. 자, 일단은 사인부터 고쳐야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 마이너스의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뭐 코사인을 C로 그냥 치환하죠. 코사인 제곱 플러스 3 코사인 이항시킨다고 치면 A도 있고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신 치환하면요, 자,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이렇게 범위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해가는 과정이 이제 중요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2차식이 나왔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2차 함수는 뭐 그리면 되겠습니다. 꼭지점에 C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쳐야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이제 이런 부분을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니까 그때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른 값들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열심히 이렇게 대입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말했습니까? a의 최소값? 지금 당연히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이제 항상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삼각함수 때도 이제 잘 등장하는 건데, 우선 치환한식 모양의 범위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걸 이제 해석할 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필요한 부분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대칭축 가볍게 처리해서 그 다음 이제 대입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자, 문제 이제 뜻파악만 하게 되면 의외로 이제 산수 부분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경험 이런 게 좀 축적되어야 좀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되는 거니까 역시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이니까 복습 좀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5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넓이도 가르쳐줬습니다. 됐습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때 ABC. 넓이하고 ABC하고. 이야, 요거는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넌센스 퀴즈인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들을 알고 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2분의 1 AB 해주면은 변기를 뭐 쓰는 거 사인 C를 쓰나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2R 제곱에 뭐 사인 A, 사인 B, 사인 C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늘 쓴 거고요. 자, 이번에 지금 진짜로 중요한 것은 4R분의 ABC.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사실은 위에 있는 이 기본 공식에서 우리가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것들은 이제 2R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나오는 식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ABC를 구해라는 얘기는 사실 공식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곱하기만 쫙 해주면 되는데. 됐습니까? 넓이 제공되어 있죠. 4R 뭐 곱하면 되고, 외접원 반지름 2 나와 있죠. 와, 그냥 끝납니다. 6, 8, 48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넓이만 공식만 알고 있다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제시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론 학습 평상시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잘 되어 있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 시험 장소에서 그럼 공식이 머릿속에 착 되어 있어야 주어진 정보 보고 이제 하고 이제 넓이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ABC 주어진 거랑 넓이하고 이 연관성이 이제 보이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공식이 암기가 되어 있는 이 항목이 기억 속에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거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좀 쉬운 거고, 그렇지 않다면 자, 가장 기본 이 공식 부분에서 사인 법칙에서 나온 걸 가지고 열심히 대입을 좀 해줘야 되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대입된 겁니다. 대입돼 가지고 식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조금 또 노력만 기울이면 또 될 것도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공식 좀 몇 개 다른 것도 좀 적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식과 연계되는 부분 사인 법칙도 옆에 적어 드렸으니까 그것 좀 가지고 복습 좀 살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연이율 2%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 말에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느냐? 적립금의 원리합계. 자, 이런 거는 이제 원리합계 문제가 되면 표를 잘 만들면 되겠습니다. 1초에 우리가 A라는 돈을 저축을 합니다. 2초가 됐을 때 이 돈은 이자가 붙어서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적금이니까 또 A라는 돈을 저축하죠. 그럼 또 3초에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또 이자가 붙어서 A의 1 플러스 R에 제곱이 되는데 또 요 돈도 또 이자가 붙어서 1 플러스 R이 되겠고 이때 새로운 돈을 저축합니다. 뭐 이런 형태로 쭉 가는 거죠. 자, 그래서 10초가 돼 있을 때 그럼 이제 이자가 쭉 붙어서 A의 1 플러스 R에 자 3의 2 그러니까 여기 9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A의 1 플러스 R에 8제곱부터 쭉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자 방금 전달에 저축했던 돈이 이자가 붙을 거고 저축을 싹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10말에 알아보아라 이런 얘기는 자, 이제 초에서 이제 말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자를 한 번 더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R에 10제곱이 처리되겠고 요 녀석도 이자가 붙어서 1 플러스 R에 R이 되겠고 바로 위에 거는 R에 제곱이 이렇게 처리돼서 축축축축.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거의 합을 구해가는 건 이제 원리 합계가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이 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초항은 당연히 A의 1 플러스 R이 되겠고 공비가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공식에다가 열심히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R분의 초항 A의 1 플러스 R 됐고요. 축축 가로치고 1 플러스 R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살살 대입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2%라고 했습니다. 0.02 됐습니까? 그러면 A는 20만 원이라고 했네요. 20 자, 만이 이제 기본이겠고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죠? 1.02가 됩니까? 1.02 됐고 그 다음 1.02에 이제 10제곱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계산 못하죠? 자, 이렇게 계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또 0점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계산 잘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약분이 딱 되면서 10이 생기고 또 여기 동그라미 생겼으니까 끝났습니다. 2 곱하기 10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되시죠? 그럼 204 이렇게 되겠고 아까 이제 20만인데 20만 썼으니까 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계산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04만원 이렇게 처리되는데 생각보다 조금이죠. 자, 그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복리로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1.2에 10제곱 해주면 1.2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옵니다. 더 큰 숫자가.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좀 써줘서 그래 여러분들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커서 더 큰 돈이 나와야 되는데 무지하게 조금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건 없고요. 제가 원리 합계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든 요 모양 요거 이렇게 지금 제가 표 형태를 좀 만들어 드렸죠. 자, 이 부분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근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표 만들기. 그리고 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제 정확하게 잘 알아서 적용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산수니까 이건 계산하셔야죠. 됐습니까? 자, 원리 합계 출제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0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그런데 이제 부모의 차수가 높은 것이 또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다.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 다 부분분수죠. 부분분수. n 제곱 n 플러스 1 제곱 분의 1 이렇게 써 있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두 개니까 와 이거 차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부분 보니까 2n 플러스 1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n 제곱분의 1하고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좀 써져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끝나게 하나 이 부위의 분자 부분은 이제 4n 플러스에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4n 플러스 이렇게 쓰게 되면 4n 플러스 1을 이렇게 쓰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가 교묘하게 약분돼서 이제 여기가 2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n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4n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2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해주고 n 제곱분의 1 빼기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고쳐졌다는 게 이제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뭐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대입해야죠. 2배 해서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지워지는 게 보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9제곱분의 1 빼기 10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돼서 규칙적으로 지워져 가는 거니까 이제 남는 게 이제 별로 없습니다. 2배 해주고 1 빼기 100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 곱하기 100분의 99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당연히 약분해서 50분의 99가 됩니다. 됐죠? PQ 다 구했습니다. 아, 어쩐지 자, P 더하기 Q를 하라겠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9가 됩니까? 99에도 더 있으니까. 자, 나와야 될 게 나왔는데 그 중에 좀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열 공부에서 여러 가지 수열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부분 분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부분 분수인데 지금 이게 식이 복잡한 형태라서 그럴 때 이제 분자 부분, 분모가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는 이런 계통인데 분분수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부터 이제 분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좀 나눠 보니까 생기는 거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관련되어 있다는 걸 차차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고쳐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눈치채기는 2개씩 이제 분모에 곱하기 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눈치를 채야 되겠고요. 이해됐습니까? 조금 까탈스럽지만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 난이도가 높은 이 정도까지도 이 정도는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좀 어렵긴 하는 거니까 좀 복습을 잘 해서 다음에 좀 잘 대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다룰 문항은 11번입니다. x값이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을 때 방정식의 모든 해를 구해달라. 식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쫄 필요는 없습니다. 삼각 방정식입니다. 사인값은 단위원에서 y값에 해당합니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서 생기는 각도를 처리해주면 됩니다. 물론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처리해서 각을 처리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데 파이 이제 코사인 x가 이제 들어있는 각도 형태인데 이제 합성함수 모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만족해주는 요 각도를 이제 처리해 가면 되겠죠. 당연히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써가면 됩니다. 자, 근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한 분에게 더 해야 되는 합성함수 개념에서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도 있고요. 2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돼 있고요. 좀 더 생긴다고 하셔야 되겠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음수 쪽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자, 이쪽도 이제 이렇게 간다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큼 좀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럼 이제 파이는 이제 약분해서 소거가 되게 되면 이제 코사인 x는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남는 것이 이제 3분의 1 3분의 2 여기 또 2 더하기 3분의 1 2 더하기 3분의 2 그 다음에 아까는 뭐가 있었죠?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2 뭐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뒤에도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코사인 값은 이제 절대값이 당연히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이제 더하기를 하더라도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2개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운 계통이긴 하지만 아주 많이 어려워진 건 아닙니다. 아주 많이 어려워지면 이제 다른 이런 것들을 더 포함시켜야 되는데 적당히 어려운 문제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사인 x 값을 풀어야 되니까 또 단위원을 열심히 그리면 되겠습니다. 단위원을 그려서 코사인은 x 값이니까 3분의 1 되는 각도, 3분의 2 되는 값을 이렇게 표시해서 생기는 이 각도들을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 2파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 2파이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이 4개 생기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해의 합이다. 더하기 할 때마다 2파이 되니까 정답 4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풀이하시는 분은요 그래프를 또 이렇게 그리셔서 3분의 1 3분의 2 생기는 4개의 각도를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정답 4파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 조금 까탈스러운 겁니다. 가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합성함수 형태 모양으로 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맨 처음 거 열심히 푼 거죠. 사인값 이렇게 해서 이제 맨 처음 이 밖에 부분에 해결해가는 이걸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x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파이 코사인 x 값이 이제
일반각 형태로 이제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약분해서 이제 코사인 값 그때 해당하는 이제 수치를 쓰겠고, 그럼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치를 골라서 다시 한번 삼각 방정식 풀이를 진행한다. 호호. 이제 합성함수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두 번 해야 되는데, 그 두 번 하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 요소, 이제 여기 부분들을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듣기 한번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11번 마칩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20km 떨어진 지점 AB에서, 그렇습니까? AB 20km, 20km, AB 20km, 알겠습니다. 준서, 지점 B에는 현우가 있다. 지점 B에는 현우가 있다. 알겠습니다. 현우가 여기 있었군요. 동시에 B에서 A 방향으로 60도 각을 이루는 이 속력으로 현우가 걸어가고, 알겠습니다. 현우가 이쪽으로 이제 이 속력으로, 준서는 B 방향으로 매초 1위 속력으로 걸어갈 때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최소 값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20km 떨어져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각 몇 위 속도? 1위 속도라고 얘기해줬죠? 그럼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남은 거리는 20-t 이렇게 주면 되겠고, 60도의 각도를 가지면서 여기는 얼마의 속력으로 간다고 했죠? 2 속력으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2t 이렇게 가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점 이렇게 이제 와 있는데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다. 변길이하고 끼인각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준서하고 현우 사이의 거리 제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t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0-t의 제곱 빼기 2배의 2t의 20-t 코사인 60도는 이렇게 소개하면 되죠. 자, 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이요 4t제곱이 나오고요.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40t 플러스 400이 있고요. 와우, 커지는데 마이너스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t제곱이 됩니까? 됐습니까? 여기는 또 마이너스 40t가 되고요. 됐죠? 자, 그러면 정리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4t제곱 5t제곱 우후, 그럼 이제 7t제곱이 됩니까? 7t제곱에다가 80t가 나오고요. 플러스 400 처리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2차 함수 최고차가 양인 거니까 슉 해서 꼭지점의 x좌표 형태만 알아보면 되죠. t값은 이거 얼마일까? 마이너스 2a분의 b 해야 되는데 2a분의, 와, 그래도 이제 숫자가 큰데요. 70분의 4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이고, 시간만 구하면 좋은데 이거 최소 값 가지고 가니까 이걸 뭐 대입해서 이거 산수해야 되는데요. 와우, 큰일 났습니다. 뭐 계산하죠, 뭐. 그래도 7 곱하기 7분의 40제곱이면은 대입하면은 49니까 7분의 40제곱 들어가면 되겠네요. 40제곱 됐죠. 빼기 7분의 80 곱하기 40 처리해주면 되겠고, 4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산하면요, 요게 이제 또 2 곱하기 40 이렇게 된 거니까 빼기 되면 되죠. 빼기 7분의 40제곱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여기가 이제 400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걸 산수해야 되는데 산수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20제곱을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이게 20제곱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20제곱 해주면 이게 얼마가 되죠? 40제곱이니까 4가 되나요? 그럼 여기 이제 7분의를 만들어주면 7도 끓여내면 되겠죠, 뭐. 그럼 여기 7 곱하기 해주면 되고 빼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루트를 씌운 거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계산해주면 3이니까, 그러면 이때 거리를 물어보면 루트를 딱 씌워야 되니까 20이 되겠고, 루트 7분의 3인가? 이렇게 처리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7분의 20 루트 37이 20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7분의 20 루트, 아까 21이었나요? 21 이렇게 해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조금 복잡은 한데 맨 처음에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거리 20km 떨어져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t 속력으로 간다. 표시했고요. 2t 속력으로 또 가더라. 각도는 60도더라. 거리를 구해야 되겠다. 변길이에 끼인 각. 근데 거리를 구해야 되겠다.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 이 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뭐 다 푼 겁니다. 이 식 만들어 놓은 거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리한 거니까 됐고, 최소값 물어보니까 뭐 꼭지점 찾아가는 건데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 것 뿐이죠. 숫자가 커가지고. 자,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거기까지 어떻게 좀 고등학교 2학년 문제에서 거기까지 바라면 좀 안 되겠죠. 자, 정확하게 식 세워가는 훈련만 잘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응용 문제 좀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12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영봉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두 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식이 쫙 써져 있고 나식이 되어 있습니다. 와우. 자, 뭐 대부분 그냥 이 문제 보고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게 좀 키포인트냐면, 우리가 이제 이 시그마 나온 이 부분들을 괜시리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SN을 좀 더 식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피면서 합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해가는 그런 방법인데, 그죠? 더군다나 이제 중간에 보면 AN도 보여 있고, 자, 그러면 AN, SN이 이제 동시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어떻게 갈까, 왜 갈까, 뭐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들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SN 빼기 SN-1 이런 부분들이 AN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 좀 원리가 돼가는 건데, 자, 식을 이제 시그마를 저렇게 이제 괄호 안에 일반항 형태가 또 복잡하게 써져 있으니까 좀 당황스럽겠죠. 자본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K에 AK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시그마 또 이쪽도 다 써야 될 거고, 이거보다 하나 작은 항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N까지 KAK 됐습니까? 물론 여기도 이제 계속 써야 되겠죠. 이쪽은 KAK 플러스 1 해서 K는 1부터 N까지 또 쓰겠고, 여기는 이제 AN 플러스 1 더하기 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쓰겠고, K는 1부터 여기 N-1까지 KAK 플러스 1 쓰겠고, 괄호를 좀 쳐놓을까요? 자, 따로 이제 A 항 하나 적은 거니까 쓰면 되겠고, 적은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N 빼기 SN-1 개념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N 플러스 1항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일반항 형태라서 거기에 맞춰서 N 플러스 1, A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걸 좀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요 부분에서는 이제 일반항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 이제 N번째 항이 이제 하나 더 많은 거니까 N, A N 플러스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여기 부분은 뭐 그냥 빼기를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고, 여기에서 뺀 이 결과는 어떻게 되죠? 2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됩니까? 뭐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니까 SN의 등차수열의 합해서 일반항 구해가는 그런 패턴을 좀 이용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막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깔끔하게 AN은 2n 플러스 2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이런 결론을 이런 복잡한 식 속에 숨겼다.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좀 구해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AK, BK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또 마이너스 4n제곱 마이너스 4n. 오, 그것까지 맞게 좀 썼군요. K는 1부터 N까지. 됐습니까? 이것도 이제 시그마 N-1까지 이제 AK, BK 해서 여기다 써서 이제 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N, BN이라는 결과가 나올 텐데, 자, 여기서 구한 거니까 마이너스 8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일반항 이렇게 구해서, 요거 이제 공차가 2배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마이너스 8n 초항 마이너스 8 맞추고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했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짝짓기를 딱 하게 되면 이제 BN이 뭔다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더 재미난 것은 BK분의 8K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식을 곧바로 대입하지 말고 bn분의 8n 요 부분이 똑같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an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요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종 풀이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되죠? n까지 됐어. 주어진 식의 요 부분이니까 요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2n k를 바꿔야 되겠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5 그럼 23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요거이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최대값을 물어봤거든요. 자, 또 참 너무합니다.
이게 또 그냥 질문하지 또 최대값도 방향을 또 한 번 더 살짝 또 비틀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등차 수열이 되겠고요. 1을 집어넣으니까 21, 초항이 21이 되겠고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11을 집어넣으면 A11 요 형태는 그럼 얼마가 되죠? 22에다가 이렇게 쳐드리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게 양수가 되겠고 A12가 되면 24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최대값을 구하려면 양수까지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11항까지 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값을 곧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항수는 11개가 되겠고 초항은 21, 말항이 1 이렇게 차려지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11제곱인데요? 여기가 22에 11이니까 11제곱?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11제곱인 121을 답해가면 되겠죠. 풀이 되네요. 자, 어려운 거 인정하고 설명합니다. 주어진 이 식을 보고 특히 요즘과 같이 일반항하고 합 사이의 관계, 점화식에 대한 풀이법이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이러한 학습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풀어간다.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그래도 좀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좀 보기 좀 힘든 그런 형태의 점화식이군요. 자, 큰 틀에서는 시그마 파트를 이제 SN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SN하고 AN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구해가는 이런 개념이 좀 추가가 된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복잡하지만 이렇게 쭉 있은 이 부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빼기 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부분, 특히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만드는 이 두 부분 이제 시그마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특별히 좀 잘 신경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반항 구했고 똑같은 형태 처리해서 구했고 이제 관계해서 이제 풀어가는 거니까 좀 익숙해졌는데. 자, 그냥 가볍게 여기서 또 끝나가는 게 아니라 또 요 부분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거, n에 관한 1차식 형태를 일반으로 나오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러면은 양수까지만 합해야 되겠다. 양수까지만 합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좀 내야 되는 이 과정도 좀 최종 답 구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맨 처음에 이제 점화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겁먹지 않고 대처해서 풀어갈 수 있느냐, 겁먹지 않고라는 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학습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쉽지 않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서 좀 슬기롭게 이 어려운 문제들도 잘 풀 수 있는 실력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 수열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뭐 가조건은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AR 세제곱 이 부분이 그걸 다시 제곱하겠다. 그러니까 뭐 9 아니면 마이너스 9가 나오겠다. 이건 좀 뭔가 좀 써먹겠죠. 자, 이제 나 조건이 있는데 나 조건은 나름 재밌네요. 3항까지 합이랑 6항까지 합. 3항까지 합을 좀 6항까지 합이랑 관련을 좀 보려면 이러한 건데 AR 세제곱, AR 4제곱, AR 5제곱. 뭐 항수가 많지 않을까 다 쓰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R 세제곱에 AR, AR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똑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6항까지 합은 1 플러스 R 세제곱에 여기는 그냥 S3 이렇게 처리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고, 이건 2배의 S3 이렇게 처리해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지워지는 거니까 1 플러스 R 세제곱이 한 번은 2가 되겠고 1 플러스 R 세제곱이 한 번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R 세제곱이 1이냐 R 세제곱이 마이너스 3이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데, R 세제곱이 1이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게 이제 공비가 1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비가 1 이렇게 되게 되면 A가 9나 마이너스 9인데 쭉 다 더하기 한 거에 단순 2배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2배는 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뺐을 때 그럼 계속 똑같은 항인데 양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됩니다. 다 때문에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요거 R이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선택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달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달가 또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항이니까 뭐 1항 쓰겠습니다. 그 다음은 2항이 되죠. 와, 그럼 또 AR이라고 쓸까요? 그냥 A 제곱이라고 쓸까요? 그냥 AR 쓰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를 대입하면 6에서 2 빼니까 4항입니까? AR 세제곱. 그 다음은요, 이것도 빼기죠. AR 항 너머가 바뀌었습니까? 4항이고 그 다음 5항 맞죠?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3을 대입하니까 3을 대입하면 9, 7항이니까 AR 6제곱이 되겠고, 다음은 8항이 되니까 AR 7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등비수열 합인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짝지어진 거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공비가 R 세제곱이 되죠. 이렇게 할 때 R 세제곱 곱하게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R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A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초항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가로 가서 R 세제곱이 또 항 3개니까 R 9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R 세제곱이 마이너스 3 처리됐으니까 이 부분 이제 이게 확실하게 음수거든요. 여기가 음수. 근데 여기도 음수. 그럼 현재 스코어 양수. R이 음수였으니까 음수의 양수. 그러면 A가 양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R 세제곱이 마이너스 3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3 집어넣고 A가 양수다. 그럼 이제 뭐 마이너스 9가 될 거면서 A는 또 3이 되겠습니다. A는 3. R 세제곱은 마이너스 3. 요게 이제 나온 결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많이 구해냈습니다. 이때 이 A1, 이 A1은 뭐 A죠 뭐. 그 다음에 A1분의 A4요? 그럼 3R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자, 요것을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을 집어넣으니까 6이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9 처리되니까 15 해서 결과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 15를 답해가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건가요? 복잡한 건가요? 어느 정도는 좀 복잡하다고 봐야 되겠죠. 조건들을 잘 처리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나 부분을 이제 좀 효율적으로 잘 하는 것이 전반적인 산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3개씩 묶은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뒤에 거 있는 특징을 살펴서 이렇게 처리한 부분.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R 세제곱, S 세제곱에는 S3을 지워서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내서 찾아가는 절차. 됐습니까? R이 1이다 라고 해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양이다 이런 부분이 성립이 안 되겠죠. 계속 다 0 나오는 항이 되니까. 그래서 R 세제곱 마이너스 3 처리해줬고, 요렇게 이제 또 짝을 묶어서 이것도 이제 등비수열이 된다. 요것도 이제 살짝 좀 까탈스러운 항목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등비수열 합공식에서 A 값의 부호를 찾아서 최종 A 값을 결정시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산수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하지만 이제 관계를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 쉬운 것만은 아니니까 우리가 좀 공부를 좀 철저하게 복습을 좀 잘 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마무리합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함수의 교점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구해달라. 10까지. 와. 한번 그럼 n이 1일 때부터 조사해서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코사인 파이 x다. 절대값에서 더하기 1이다. 알겠고, 여기 또 어디죠? 2분의 1 x 더하기 1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참, 뭐 그래프를 그래서 교점계수를 따지는 거니까 일단은 정상적인 코사인 그래프를 싹 그리게 되면은 코사인 주기를 판단해야죠. 주기가 원래 2파인데 파이로 나누니까 주기가 2겠다. 여기까지 그려가면 2가 되겠다. 절대값 값은 꺾어서 올리고 가운데가 1이 되겠다. 근데 1만큼 평이동해서 위로 가서 슉 해서 이렇게 해서 원점 잡고 1 잡으면 되는 거죠.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y값이 뭐 1에서부터 그려가는 거고 1만큼 올라가니까 2 대입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네요. 여기까지 2 대입할 때 여기가 또 추가 1 돼서 여기가 잡혀 2 되는 거니까 교점 개수를 구해가겠다. 하나 둘 셋 넷 뭐 5개쯤 생기는군요. 뭐 대략 이런 뜻파기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행이동을 1만큼씩 한 이 부분은 좀 필요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처리해서 올리고 이곳에서 가면서 개수를 따져가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기하고 요거 만나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와, 주기를 좀 정확히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수는 일반적으로 한 주기에 4개에다가 이렇게 5개 생기는 겁니까? 4개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생겨가는 거겠고. 됐죠? 4개 정도의 플러스 1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좀 더 그려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가 더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맞습니까? 이렇게 또 꺾어져야죠. 하나, 둘, 셋, 4개 생기고 또 꺾어져 올라서 하나, 둘, 셋, 4개 추가했군요. 여기 5개는 4 플러스 1개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하나 더 생기는 거. 자, 됐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또 n으로 또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봅시다. 원래 이 파이를 주기가 지금 거기가
n파이 됐으니까 자 이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주기가 n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 가야 될 게 2n분의 1x 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는 또 2n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n분의 2에서 얼마나 반복하면은 2n이 될까요? 이는 이제 적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n 제곱이 되겠습니다. 와, 이게 좀 어렵군요. n개 이런 형태가 아니라 n 제곱계.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n이 1일 때는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좀 하나 그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n이 2일 때를 조사하게 되면 주기 안에 이런 그래프가 몇 개 그린다고요? 4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곱돼서 4개. 됐습니까? 우와,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그러면 이제 2개를 그려서 이제 n으로 확장시키는 뭐 문자는 n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개짜리를 아예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이 2가 되면요. n이 2일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코사인 여기가 이제 뭐가 됩니까? 2파이 x가 되는 거죠. 2파이 x의 절대값 이런 모양.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기가 1 되는 거니까 으쌰 이렇게 그리고 꺾어서 올려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거기가 2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직선을 해서 할 때는 지금 거기가 얼마냐면요. 이러면 4분의 1 x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 집어넣으면 여기다 이제 우리는 4를 대입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1일 때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서 여기가 2가 되겠고 그려서 3이 되겠고 그려서 4가 돼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이제 일자리 이런 그래프를 몇 개 그려야 된다고요? 2개, 3개, 4개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n제곱계 형태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직선을 쫙 해서 이제 교점이 생길 때 하나, 둘, 셋, 넷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고 뒤에 이제 추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제 알았습니다. AN은 그래서 4개씩 n제곱계 생기고 뒤에 추가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일반항 구하기는 규칙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게 구해지면 이제 시그마 이제 4n 제곱 플러스 1 해서 이제 n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 곱하기 이제 6분의 10, 11, 21 더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37에다가 여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 77 154인가요? 20에 77 이렇게 처리 일단은 뭐 하죠 뭐. 그러면 이제 77 2배 해주면은 154, 154에 2배 됐고 또 더하기 10 있죠? 그러면 이제 1550인가요?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오, 1550 있어야죠. 됐습니다. 규칙을 이해가는 그 과정이 조금 역시 서술형 직접 문제라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독특한 식 형태를 만났을 때 n이 1일 때 어떤 형태인지 감 잡기 위해서 조사 들어간 겁니다. 꺾고 올리고 그 다음 이제 직선에서 교점 찾아가고 됐습니까? 자, 이제 센스 있게 이제 1 부분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1만큼 평행이동한 부분들이 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서 평행이동 부분을 처리 안 하고 이런 형태로 좀 하겠다. 됐습니까? 자, n 주기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직선에서 그 값이 1 되려면 2n 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면서 n제곱계가 그려지겠다. 됐습니까? 일반화 시켜가는 과정. 자, 이 지금 직선에서 만날 수 있으면 이런 그림을 n제곱계를 그리겠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이제 곧바로 일반화 시키기가 힘드니까 얘는 2일 때를 가서 다시 한번 더 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2 해서 n제곱으로 가도 되는 건데 제가 좀 욕심을 먼저 냈나요? 일반화를 좀 먼저 시키려고 했다가 그래서 해봤더니 주기가 나왔고 그 주기는 이제 1이었는데 또 1까지 가려면 이제 4번 그려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우와, 4번 그려야 된다고 해서 확인됐죠. 그래서 4번 그린다. 그러면 이제 하나마다 4개씩 생기니까 n제곱을 그려야 되니까 4n제곱이 있고 맨 마지막에 추가로 1 생기겠다 해서 이제 일반항 형태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설명을 했지만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따라서 좀 뭐 혹시라도 좀 시간 여유 된다면 n이 3일 때도 한번 또 그려보시고 해가면서 좀 일반화 시켜가는 그 과정을 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 필수입니다. 15번 그만큼 어려웠던 문제라고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6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 장부터 5항까지 합 주어져 있고요. 10항까지 합도 주어져 있고요.
이때 20항까지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A 플러스 D 해서 A 플러스 N-1D N개 합이 SN이고 그러면 A 플러스 ND가 되고 해서 쭉 가서 A 플러스 EN-1D 이렇게 돼. 또 합인데 이 합과 이 합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거고 첫 번째 것만 비교해보면 됩니다. 이만큼이 더 많아요. ND. 두 번째 거 할 때도 이제 똑같이 D만큼씩 이렇게 더하기 한 거니까 또 ND만큼 많죠. 그러니까 여기 합이라는 것은 여기가 SN이라고 했으면 여기 이제 SN에다가 ND만큼 많은데 그런 항수가 N개니까 N제곱 D만큼 더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들도 이만큼씩이 더 더해지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론학습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딱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5개의 합이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10개의 합이 115라면 25 빼니까 여기가 95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간 거니까 75 차이가 이제 공차이니까 그런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항은 75를 더하기 하는 거니까 8을 넣으니까 170이 되나요? 또 그 다음 항은 또 이제 75를 또 더하기 해서 나오면 되는데 이게 지금 4개 20항까지 이만큼을 다 더하기 하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가운데 거 2개 더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2개를 더하게 해주면은 265가 되나요? 65 그리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20, 530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전체 합이 되겠습니다. 답입니다. 답. 제가 이거 뭐로 계산한 거죠? 등차 중앙 형태를 또 이용해서 계산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좀 서술형 첫 번째 치고는 아주 재미있는 문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 합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합한 거 n개씩 합한 사이에도 등차 수열을 이루겠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 가지고 이제 몇 항이죠? 6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11항부터 15항까지 합, 그 다음 합인데 계속 이거는 이제 등차 수열 합으로 계산해서 이제 전체를 합을 해도 되는데 또 이제 이렇게 합하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또 등차 중앙의 개념이니까 2개 합한 거 가지고 또 2배 해주면 전체 합을 구해갈 수 있는 거라서 등차 중앙을 또 이용해서 계산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론 좀 그럴싸하게 설명했죠. 자, 수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논리 관계로 좀 설명한 부분 꼼꼼하게 잘 공부하셔가지고 다른 문제에도 좀 적극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 학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마무리합니다.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이렇게 줘져 있습니다. 시그마 2n, 시그마 n, 시그마 2n, k 플러스.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지금 의미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산수로 하겠습니다. fn은 자, 시그마 k니까 2분의 여기 잘 k n 쓸 자리에다가 2n을 갖다 열심히 쓰면 되죠. 2n n 플러스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n 쓰면 되겠고 됐죠. 더하기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쓰면 되겠고 더하기 4n 쓰면 되겠고 시그마 k 세제곱 와 세제곱인가요? 2분의 n자리에 또 2n 써야 되나? 2n 플러스 1 형태인데 이 부분을 또 뭐 해야 되죠? 제곱해야 되는 거죠? 빼기 10n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또 빼기겠죠. 다행히 요거 지워지는 건 보이 가는데 저게 그냥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리를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봅니다. 2분의 2n 플러스 1이 공통입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 첫 번째 그러면 이거 전부 튀어나갔으니까 1인 거고 여기는 더하기에 3이 남아있나요? 3 남아있고 오호 2n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6분의 1로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2까지 튀어나갔으니까 2 튀어나와서 3인데 다시 또 여기 2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여기가 좀 주의해야 되겠군요. 자, 그럼 다시 또 6분의 1 뭐 고치죠 뭐. 6분의 해서 나갈 거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n 플러스 이렇게 남아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는 2분의 그대로 2n 플러스 1이 또 한 번 더 남아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처리해주고요. 자, 전체를 그럼 또 6분의 1 또 다시 6을 꺼내면 될 것 같습니다. 2n 플러스 1. 자, 여기 6 만들고 여기는 n 플러스 1 되겠고 여기 또 3배 해주면 됩니까? 자, 3배 해주면 되는 거죠.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제 6n에다가 2n 플러스 그냥 이렇게 쓸까요? 자, 1차로 이렇게 좀 써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12n 제곱
이렇게 되니까 6n에다가 7n이 됩니까? 6n에다 7n? 이거 마이너스죠? 이거 보호까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와, 마이너스 6n에 마이너스 5n 되겠고 플러스 7이 되겠습니까? 자, 정리를 하죠. 뭐 6분의 마이너스 이쁘게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고, 여기를 12n 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했습니다. FN입니다. 와, 이건 뭐죠? 자, 그냥 산수하는 문제인가요? 자, 이때 당식이 이거로 나눠 떨어질 때 뭐든 나눠 떨어진 숫자 구해달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0이 있고 이곳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 요거 그냥 인수분해 안 하고 합하면은 마이너스 12분의 5 처리 되겠죠? 이것도 다 합해달라 했으니까 12분의, 이게 그러면 6에다가 11 됩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1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허허, 이게 지금 제가 풀고 나서 보니까 괜히 식이 좀 복잡해지는데, 요거에 또 무슨 의미가 있는 식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당장은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식을 이렇게 좀 써서 진짜로 이렇게 그냥 산수하는 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수 결과는 깔끔하게 좀 정리가 돼서 이제 나중에 풀에서 이제 해드렸는데, 다음에 좀 제가 시간 되면 여기 주어진 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한번 또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수식 형태로 정리한 부분들은 이해 잘 되셨죠? 모든 실수 합이라고 해서 합한 부분으로 가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마칩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복요우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B 길이는 5가 주어져 있고요. BC 길이 12가 주어져 있고요. 됐습니까? 사각형 ABCD 변 BC 위에 점 2를 잡았는데 BE 길이가 3분의 10이다. 3분의 36이니까 그럼 여기가 3분의 26 되는 건가요? 26 이렇게 해서 길이가 돼 있고, 각도가 EAC 여기 각도가 알파다. 그 다음에 AEBC 여기가 베타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삼각형이니까 뭐 무슨 길이부터 구해놓을까요? AE 길이도 구해놓을까요? AE 길이? AE 길이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25 플러스, 야, 이게 9분의 100입니까? 와, 이거 그러면 얼마인가요? 숫자가 엄청 커지는데, 뭐 그래도 한번 구해 봅시다. 9분의,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25 곱하기 9 해주면 얼마입니까? 5, 9, 40. 이것도 효율적으로 계산할 방법 없나요? 이게 지금 제가 멍청하게 계산하고 있었군요. 멍청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계산할 때 이제 25가 공통이니까 25를 꺼내면 1 더하기 9분의 4 이렇게 계산해야죠. 오호, 25에 9분의 13 이렇게 처리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AE 길이, 진짜 이렇게 해야죠. AE 길이는 5 나가고 3 나가고 루트 1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3분의 5 루트 13, 3분의 5 루트 1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큰일 나게 멍청한 산수 할 뻔했습니다. 자, 사인 구해달라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 13도 구해놨어야 되는 거네. 대각선 길이 52, 13은 뭐 피타고라스 이수니까 금방 구해줄 것 같습니다. 자, 사인 알파분의 3분의 26은 사인 베타분의 13. 요게 이제 우리가 삼각형 AEC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얻을 수 있는 식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13 사인 알파는 3분의 26 사인 베타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13이 이렇게 좀 소거가 되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인 알파는 3분의 2 사인 베타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걸 이제 구해놓기 이제 매우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데, 사인 알파 자리에 이걸 갖다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3분의 2 사인 베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구해야겠죠. 그럼 사인 베타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요, 여기 삼각형 ABE에서 사인 베타를 우리가 구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뭐 밑변으로 높이 해주면 되죠. 이거 이제 원래는 파이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가는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은 사인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라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분의 5 루트 13 3분의 5 루트 13 분의 얼마일까요? 5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럼 이제 이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 3분의 2에다가
루트 13분의 3인데 여기가 이제 제곱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13분의 9 해주면 돼. 약분이 되는 거니까 13분의 6 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구했습니다. 자, 최종 답도 나왔네요. 자, 나름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5 주어지고 12 주어졌을 때, 이거 13을 제일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근데 문제 주어진 변길에서 표시를 이제 딱 해서 변길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삼각형에서 이제 A를 구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급해가지고 이걸 먼저 처리했는데, 사실은 13이 더 쉬운 거는데. 맞습니까? 자, 이건 이제 피타고라스 산수 들어가는데, 이거 산수를 그냥 멍청하게 할 뻔했습니다. 25 공통을 꺼내서 산수 해니까 좀 효율적으로 저 그려지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변길이하고 각도를 표시해 보니까 베타라는 각하고 알파라는 각에 대응 변길들이 탁탁 나온 걸 보고 당연히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 안 됐다면 우리가 이제 학습이 덜 된 거고,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겠고요. 사인 법칙에서 관계식들을 구했고, 자,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거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때 이제 우리가 베타에 대한 것들을 좀 쉽게 구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베타 쪽으로 유도해서 삼각형에서 베타 값을 또 대입해서 처리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 도형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도형이라서 살짝 좀 복잡한 요소가 있으니까 또 다시 듣기 하셔가지고 완벽한 복습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봉 요거 18번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이제 해설을 맞춰야 되는데, 자, 좀 중반 부분부터 좀 쉽지 않은 그런 문항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그런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공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그런 시험 문제. 다행히 이제 문항수가 18문항이라서 조금 시간적으로는 좀 해결 가능하니까 역시 좀 약간 심도 있는 문제까지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좀 잘 이해되시길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걸 가지고 또 복습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봉여고 해설 강의 18번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